음. 오늘 11월 1일 저희 그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러 가지 이제 연결해서 처음 이렇게 해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우리 이재양 사장님께서 ABN에 새롭게 이제 출시된 A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많은 영상들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이재양 사장님께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영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끼리 해서 박수. 엄청 높다. 저거 보고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지양입니다. 윤희 사장님 처음으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아기가 춤추는 거 예쁜 거예요. 춤추는 것만 봤는데 김수경 사장님하고 너무 잘 지내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혈관 건강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혈관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의 예방은 혈관에 있다. 혈관 나이 혹시 검사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혈관 나이도 요즘은 해주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한 10살 어리게 나온 것 같아요. 오메가3 계속 먹었으니까 네, 그런 것 같고 저는 그거를 확인을 안 해봤네. 혈관 건강을. 다음에 가면 물어봐야지. 근데 젊은 혈관은 내벽이 깨끗하대요. 우리 파이프 처음에 사면은 깨끗하잖아요. 우리 빨대를 생각해 보면은 빨대 정말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직경이 커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압이 올라가는데도 혈관이 말랑말랑하대요. 처음에 빨대 사면 그러잖아요. 근데 노화된 혈관은 오래된 파이프처럼 혈관에 찌꺼기가 끼인 또 그리고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콜레스테롤은 딱딱해져서 동맥경화증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혈관 노화는 30대 이전에도 올 수 있다. 저희 아빠가 예전에 60대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참 충격이었어요. 40대 초반인 음악 선생님이 아빠랑 똑같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딸들도 고등학생밖에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아빠는 60대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40대인 선생님이 그러면서 저는 그때 좀 많이 놀랬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아빠보다 훨씬 심해가지고 아마 저기 복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혈관이 나빠졌다고 해서 초기 증상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혈관 나빠졌다고 해서 뭐가 나빠지거나 뭐 약간 저리네? 그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넘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혈관 노화가 이렇게 초기 증상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신장하고 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혈관 관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장수잖아요. 100세 건강에 있어서 혈관 건강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혈관 상태를 아는 법에서 혈관의 이제 노화의 주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들의 혈관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 HDL, LDL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이제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혈관을 좁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좁아진 혈관에는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범은 활성산소.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라고. 산소는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숨 쉬고 남은 것들이 바로 찌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쌓이면 혈관에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몸에 좋기는 하지만 우리 사과도 딱 잘라보면 발변이 되잖아요. 한참 놔두면. 그리고 쇠도
밖에 놔두면 녹이 슬잖아요.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나 혈관이 망가지고 녹이 슬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잘 안경을 벗어야 돼. 우리 몸에는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효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혈관 노화가 생기고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혈관 나이하고 내 나이하고 똑같을까요? 신체 나이하고? 다르죠. 예,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음식물 중에 혈관에 안 좋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지방? 또 혈압 높으면 제일 먼저 제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죠. 그리고 단 것도 말하자면 단 성분이 혈관에 많아지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나빠지게 되고 짠 거는 혈관의 압력을 세게 만들어서 혈관이 두터워지고 좁아질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혈관 나이를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덜 달고 덜 짜게 먹기. 요즘 단짠이 너무나 대세여가지고 뭐 달고 짜지 않으면 맛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백종원의 그거 프로를 보고 국민들을 다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를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된다. 지방질이 많으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지만 술, 담배를 안 하거나 줄여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운동하라고 하는데 진짜 해야 되는데 저거 사놓고 나 몇 번 했나? 4번 했나? 장식용. 네, 장식용. 아직까지는 우리 신랑 뭐라고 하진 않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신발만 열심히 닦아서 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혈관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 첫 번째 오메가3. 오메가3는 좋은 기름이죠.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 하는 역할은 인체를 지켜준다. 두 번째는 혈중 지질 농도, 혈압,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건 뭐냐? 정어리, 고등어, 청어, 연어. 걔네들이 우리가 식단에서 일주일에 2~3번씩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먹는다면 보충제를 먹어라. 그리고 식물성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먹는 들기름, 네,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영양소 두 번째는 식이섬유. 식물성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줄이고 배설하는 효과까지 있죠. 그래서 아메이에도 불용성과 수용성 두 가지가 있다. 편하신 걸로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미, 잡곡밥, 채소.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혈관의 회춘 영양소 해가지고 엽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MC가 엽산은 임신했을 때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엽산의 이렇게 역할을 얘기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B군의 종류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고 혈관 안 좋은 사람을 피 검사를 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 호모시스테인이 뭔지 아세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찌꺼기잖아요. 그 호모시스테인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주범이다. 그래서 엽산을 보충했더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졌다. 그러면 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엽산을 여자들만 권할 게 아니라 아이언 폴릭을 남자들도 먹으라고 이게 이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사람은 해야겠다. 결론은 여기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혈관을 되찾는 지름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네. 혈관은 언제 들어도 우리 건강에서 정말 중요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짧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게 참 여기서 보면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화면으로도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여기는 오프라인이라 여기 이쪽을 봐야 되는데 다 화면을 보고 있어요 지금. 웃겨요. 근데 이제 우리 김진희 사장님 보니까 오늘 스리가 없네. 좀 프리하시네요. 그죠? 네, 아기가 없네. 아기가 없어가지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한번 아메이 하는 이유거든요. 사실 제가 아메이 하는 이유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려고 하고 학습도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은 내 행복만 찾아요.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남까지 지금 바쁘고 경황도 없는데. 근데 우리 사업은 함께 행복하기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희 사장님 스리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함께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것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제가 강의 준비한 것은 아메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보려고 이제 노력했는데 우선 저는 수수께끼를 잘 내잖아요. 신발이 왜 닳는 게 양쪽이 다르죠. 이렇게 하나라도 어딘 더 닳고 어딘 덜 닳고 왜 그럴까요? 유머스럽게. 유머가 좀 들어간다면 넌센스. 신발이 닳는 게 다른 이유 정도가 지구가 둥글어서 그렇대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죠. 우리의 생각이 좀 말랑말랑하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정보도 못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 주 포인트고 들어가기 전에 그거랑 연결해서 요즘 문제되는 거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나 몰라요? SAP라고 영어로 약자인데 수분 흡수 패드예요. 수분 흡수하는 패드.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고기 포장되어 있는 거 살 때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걸 조사했어요. 포장육을 갖다 다 조사했더니 뭐가 나왔게요? 뭐가 나왔어? 발암물질?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나오는 거야.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하고 조사했더니 원인은 얘였어요. 그 고기 핏물 제거하려고 빨간물 제거하려고 까는 거잖아요. 닦아내기도 하고. 그 게에서 그리고 수분 흡수 패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다. 그게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독성물질이 있다거나 나오는 건 못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어. 없어. 인제에서 뉴스에 나오니까 야 이거 쓰면 안 되네 막 이러니까 인제에서 바꾸려고.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생활을 엄청나게 차이지게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메가3 오늘 혈관 배웠는데 다 똑같아요? 오메가3라고? 기준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기준 생각 안 하고 먹죠.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수기 아무거나 쓰면 되나요? 정수기라고 다? 아니죠.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정기란 그런가요?
우리가 쓰는 거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뭐가 좋은지 뭐를 써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여담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가 3% 정도 들어가 있대요. 오렌지만큼. 이거 오렌지 주스예요? 3%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뽀샵 많이 하잖아요. 사진. 네. 그러면은 뽀샵한 사진 보고 실물 보면은 못 알아보죠. 보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이거 진짜야, 가짜야? 모르겠죠? 오렌지 주스가 아닌 게 우리는 오렌지 주스 먹고 있고, 우리는 원래 실물이 그 사람이 아닌 걸 보고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휘발유가 비쌀 때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가짜 휘발유. 휘발유예요. 이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 다단계. 자,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근데 속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뭘까요?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실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이 없어지고 있죠. 네. 기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속아요. 오렌지 주스 아닌데 오렌지 주스처럼 건강하다고 막 먹어도 돼. 그죠? 엉뚱한 거 많이 들어가 있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있다면 그걸 안 먹을 수 있죠. 이건 주스가 아니야? 보정.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거 보고 속을 수도 있다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돼. 그죠? 가짜 휘발유. 휘발유라고 막 넣으면 되나요? 안 돼요. 차 멈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속을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왜 기준을 강조하냐면 뒤에 제가 말씀드릴 오늘 암의 얘기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자,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죠? 잡초를 제거하려면. 제일 많이 뭐 하는 게 뭐죠? 쉬운 방법? 제초제 뿌렸으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뿌렸겠어요? 풀 없어져야 되거든요, 다. 제초제 뿌린다고 풀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자,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뿌리를 뽑죠?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제초제가 잘 안 없어지죠. 풀이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곡식을 심는 방법. 좋은 것들을 더 심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를 없애 나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가짜들이 많은데 가짜 없앤다고 가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피라미드 아주 악의 뿌리잖아. 그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 암만 뿌리를 뽑고 제초제를 뿌려도 안 없어져. 이런 가짜가 안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 기준을 갖고 올바르게 만드는 제품, 더 좋은 기업, 더 나아가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겠죠. 이게 진짜 확실한 방법이다. 잡초와 이런 가짜들을 없애는 방법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노력, 그죠? 기준을 갖고 있는, 그리고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좋은 사람들,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요소에서 많아지면 잡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그죠? 근데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 제품, 사람이 없으면 가짜 세상이에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가짜 천지라고. 그만큼 우리가 그걸 구분해내려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려면 생각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이 생각이 굳어지면 맨 싼 거, 가짜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 롤모델이 되어주고, 자녀에게는 이런 부모가 되어주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기준이 되어주고, 롤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우리 사회는 정말 더 살기 좋아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떤 틀을 갖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좀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 하나 더.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은, 큰 길을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대로라고 그래요. 쌍용동에서 제일 큰 길은 쌍용대로. 불창동에서 제일 큰 길은?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큰 길은? 인생대로. 뭐지? 생각대로. 아, 가장 큰 길이에요. 가장 큰 길.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이고 가장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본인이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은 무한한 대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내가 가진 생각의 기준, 생각의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예를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려볼게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다. 이제 우리 박준호 사장님은 꼭 부모님이 꼭 에메랄드 되시고 애인 찾으세요. 그 전에 찾을 필요가 없어. 급하게만 먹을 필요가 없어. 자, 이거는 우리 그 교육부 장관도 지내셨던 이어령 어르신이죠. 이 어르신 문화부 장관이죠. 문화부 장관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육의 현실.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모든 엄마들이 바라보는 엄친아. 내 아들은 아닌데 그 롤모델 있잖아. 아우, 저런 아들이면 너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줄 세운대요. 얘 1등. 1등은 몇 명? 하나.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에요. 줄 세우기 교육 현실. 그러니까 1등 하나를 위해서 순위 경쟁.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성격이 어떤지 그런 관심도 없어. 1등. 성품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 1등. 친구 관계 어떤지 관심이 없어. 1등. 뭐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어. 1등만 하면 돼요. 모든 엄마들이 순위 경쟁하고 있거든요. 내 아들을 몇 번째에 세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교육 현실이 다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돌아봐야 된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1등이 되어줘야 된다는 틀이 있죠. 틀을 갖고 있어. 넌 이렇게 해야 돼. 얘는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야. 얘는 다른 거 하고 싶어. 근데 아니야. 넌 1등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넌 1등 해야 돼. 딴 거 하지도 마. 눈도 돌리지 마. 이렇게 하고 있죠.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영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틀을 깨야 된다. 틀을 깨야 되려면 이 순위 경쟁을 없애야 되고 각자 좋아하는 방향을 찾아줄 수 있도록. 여기는 롤모델이 없죠. 본인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에 진짜 진정한 올바른 그런 교육의 문화가 형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잡초 제거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틀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 되겠죠. 딴 사람 어떻게 되내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부터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틀에 막 끼어 넣으려고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틀은 없지만 여기 틀이 없어요. 정해진 틀이 없다는 거야. 내 자녀가 꼭 이런 모습으로 1등 해야 돼. 이런 틀이 없다는 거야.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찾아가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속에서 사람이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다 달라요. 이런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내 자녀를 교육하고 어떤 틀에 본인은 갇혀 있냐, 그게 중요하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어떤 틀에 있냐, 본인.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신발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런 틀에 있으면 절대 그 생각을 못 한다. 절대로. 과학적으로 뭐가 없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메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의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이게 우물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물은 왜 파죠?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거야. 물이 나와야 우물이죠. 근데 열심히 팠는데 물이 안 나와. 원하는 게 안 나와. 내가 원하는 꿈이 안 이루어져.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모두 물이 나오는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과 상관없이 뭐만 파고 있어요? 우물만 파고 있어 그냥. 왜? 기준이 열심히만 살면 그냥 우물만 파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지금 파는 우물로부터 원하는 것이 안 나올 수 있다. 물이 안 나올 수 있다. 그 속에 원하는 삶이 없을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을 찾지만 그 속에 행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려면 그 틀을 깨려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근데 고정된 틀 속에서 계속 있으면요. 절대 다른 생각 못하고 다른 거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다른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그 첫 출발은 뭐죠?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스리가 깼구나. 아까 스리가 없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셨는데 지금 보니까 스리가 있네.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 빈자, 아유 저런 도둑놈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이런 부자와 빈자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그 틀, 여기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틀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 두 차이는. 그걸 좀 한번 단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부자와 빈자. 이쪽부터 생각할게요. 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수입. 그죠? 돈. 얼마 벌어? 얼마 준대? 돈의 크기. 수입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해요? 돈 벌 생각만 하죠. 야, 어디가 많이 준대? 그 틀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자,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크기가 아니라 그렇죠. 자산. 현금으로. 네, 캐시플로. 자산. 야, 뭐를 구축해 놔야 나한테 현금이 계속 나와? 야, 어떤 거 해야 이 현금이 계속 흘러? 돈이 흐르는 걸 생각하죠. 여기는 그냥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죠. 들어오는 것. 그냥 한 번 들어오는 일시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출발이 달라요. 돈이 있든 없든 생각의 출발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그럼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 좋은 일 없어? 뭐 좀 괜찮은 일 없어?
일. 그러니까 이 돈을 생각하면 딱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일. 무슨 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투자는요. 흐름을 만들려면 일보다 중요한 게 시스템이에요. 야, 어떻게 구축하면 돈의 흐름이 생길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런 시스템.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딱 보자면. 야,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될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죠. 그러니까 일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단이 온몸으로, 온몸으로.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온몸으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할 생각을 안 해요. 레버러지를 활용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레버러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레버러지는 자본 레버러지도 있고 시간 레버러지가 있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본을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온통 온 몸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생각의 출발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과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수입에 대한 결과는 여기가 더 빨라요. 빨라 보이죠? 이쪽이. 그러나 진정한 소득이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보면 딱 보이죠? 내가 지금 어떤 말 하고 있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얘기하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럼 결론은 뭐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 결과는 이게 결과예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느냐,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이게 결과라고요.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을 살펴보시면 결과 주어집니다. 근데 이쪽도 다 열심히 뭐를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똑같이 우물을 팠다고.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근데 그 결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비즈니스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는 곧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대기업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대자본이 필요하고요.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런 사업과 시스템을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접근이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그 예로 요즘에 이걸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죠. 요거 있다고 그 생각의 틀에 고정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을 얼마나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 있는 데가 어딜까요? 기업이에요. 대자본, 대기업, 첨단기술 갖고 있는데 왜?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순간 놓치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실례 하나 들어볼게요. 치킨 다 지금 어디서 튀기고 있죠? 치킨집. 그죠? 근데 발상의 전화를 했어요. 누가? 기업이. 여기는 계속 생각의 틀을 바꿔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선도하려고. 자, 치킨을 왜 치킨집에서만 튀겨야 돼? 편의점에서 한번 튀기자. 왜? 편의점이 전국에 쫙 깔려 있죠.
쫙 걸려 있잖아. 그러면 치킨을 거기서 튀겨내면 엄청나게 적어, 방문자 수가. 지금 튀겨요, 안 튀겨요? 튀겨요. 야,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아, 생각을 바꾸니까 어마어마한 사업 아이템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늘 하던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틀을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은, 원래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는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사업입니다. 그걸 고정화시키면 분명히 망하든가 도태돼요. 생각의 틀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계시죠? 지금이 좋사오니. 기업도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랑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좀 깨보자는 거를 4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잖아, 우리. 나는 그럼, 나는 자본도 없고 첨단 기술도 없어. 생각의 틀을 깨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서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들이 나눈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틀을 하나 깨셔야 돼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하면서 깨야 될 첫 번째 틀, 우리가 고정된 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소비는 뭐다? 지금까지 지출이란 개념의 틀을 갖고 있죠. 이런 생각도 대부분 안 하고 살아요, 사실. 소비가 지출되네, 아유, 소비가 지출되네, 이렇게 하면서 쓰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그냥 소비는 지출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죠, 개념은. 정말 당연할까요? 이게 정말 당연할까요? 당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저게 정말 당연한 일일까? 저게 정말 당연한 일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소비는 매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의 틀을 깨고 바라보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소비가 매출이 되는 게 있네? 그런 게 있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보죠. 정보. 이걸 아마추어 소비자라고 그러고 이걸 프로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보였을까요? 생각의 틀을 깨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갖고 있던 그 틀로 바라보면 이상해요. 무슨 소비가 돈이 돼? 돈을 썼지. 안 보여요. 생각의 틀을 첫 번째 아메이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 깨야 돼. 생각의 틀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안 깨지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바보예요, 이제는. 이게 바보라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으면. 몰랐으면 몰랐는데, 두 번째 이걸 알았으면. 그래도 나는 아니야. 아우, 나는 견고해, 내 생각이. 난 절대 안 깨. 근데 알았으면 두 번째, 틀을 깨야 될 게 소비의 습관. 습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관성이라고 해요. 습관을 다른 말로. 내가 걷다가 멈추기가 쉽잖아. 뛰다가 멈추려면 더 힘들어. 근데 섰다가 가려면 귀찮아. 섰다가 움직이려면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관성이라고 해요. 그걸 습관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깨야 될 두 번째 틀, 고정된 관념, 고정된 틀, 그 뭐냐? 소비의 습관이에요. 소비는 뭐죠?
생필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비라고 그래요. 자, 우리의 관성은 뭐죠? 내가 저 소비는 매출이라는 정보를 알았는데도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마트 한복판에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마트에 가 있어. 그게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평생 계속 마트 가고 싶어 갔거든. 그게 한순간에 안 깨진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정신 차려야지 하고 또 정신 차리면 또 이마트가 있어. 또 슈퍼가 있어. 이게 안 깨져. 이게 안 깨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거야. 그게 무섭거든. 이게 관성이에요. 나만 그러나? 내 주변에 다 그러고 있어. 우르르 몰려다녀. 우르르 우르르. 이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면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소비가 매출로 일어나는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다.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거는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닌데, 뭐를 깼냐면, 광고, 유통의 틀을 깼어요. 세 번째로, 1번과 2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광고 유통의 틀을 누군가 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깨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안 깨졌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비가 지출로 끝나야 되고 여전히 가던 데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 이 틀을 깨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물건이 200원짜리가 오는데 우리는 1,000원에 사고 있어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200원짜리가 1,000원에 사고 있는 게 어색하거나 이상하다고 고민해 본 적, 여기서 암이 만나기 전에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 손을 들어 표해 보세요. 있나? 없어. 당연한 일이야. 200원짜리가 1,000원에 사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왜 1,000원에 사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지. 공장에서 물건이 우리한테 직접 안 오니까 총판, 도매, 소매라는 다단계를 거쳐야 돼. 이게 다단계야. 이 다단계를 거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광고, 유통의 역할을 해준 거죠. 이게 80%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원에 사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지. 우리는 그걸 몰랐지.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겠죠. 저거 틀을 깨면 되겠다. 이 틀을 한번 깨보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죠. 최초로.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샘 월튼이 저 틀 한번 깨보자. 저 틀을 깨보자. 그게 월마트, 대형 할인마트예요. 마트가 이런 생각했어. 왜 맨날 저렇게 유통거쳐가 해야 돼? 저 틀을 깨고 내가 200원짜리를 700원에 공급해보자 라는 첫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발상의 전화를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대박 났어요. 전 세계 월든 패밀리가 한때 그 가족이 10대 부자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에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틀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자, 틀을 깼더니 소비가 마트에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죠. 대박 났잖아, 마트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소비는 지출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누가 생각을 바꾼 거죠? 기업이 바꿨죠. 소비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빚만 내는 거죠. 왜? 쓸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출이 늘어나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쓰는 게 많아져. 옛날에 차도 없었어. 김치 냉장고도 없었어. 요즘에는 그 건조기? 건조기도 사야 돼. 이제 쓸 게 많아지니까 엄청나게 빚이 늘어가죠. 부채가.
삶이 안 바뀐다고 더 어려워. 온몸으로 더 일해야 돼.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자, 부자, 빈자 생각해 보세요. 해밀턴은 부자가 되고 우리는 여전히 더 힘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설명해 드렸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의 차이예요. 여전히 살던 틀에 맞춰서 여전히 넌 1등 해야 돼. 여전히 살던 그 생각에 맞춰서 살면 절대 삶이 안 바뀐다. 근데 그 생각의 틀을 바꾸고 발상에 전환을 했더니 부자가 되죠.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생각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생각 진짜 안 바뀌어. 징글밖에 안 바뀌어. 내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윤희 사장님도 징글징글하게 그냥 왜 김신경이는 왜 징글밖에 찾아와? 왜 또 오늘 또 와? 안 바뀌어서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결론은 뭐죠? 원하는 삶을 못 산다. 꿈을 못 이룬다. 평생 꿈 깨. 꿈만 꾸다 끝난다. 그래서 누군가는 생각을 깨주는 역할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처음부터 생각을 못 깼잖아. 그럼 우리도 누군가 처음에 생각을 깨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누군가 생각을 깨줬어. 그게 누굴까요? 세 번째 길입니다. 아메이라는 회사죠. 리치와 제이는 완전히 틀을 바꿨어요. 완전히 틀을 깨버렸어. 소비자도 그냥 소비자가 아니야. 회원 소비자라는 생각을 언제 했을까요? 지금은 회원 익숙하죠. 이마트 가도 회원, 보험도 회원, 카드도 회원. 이제 포인트 받으려면 다 개나서나 다 회원제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터지고 아메이가 1950년대, 1959년도 폐허가 된 세상이 막 일구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회원제를 생각했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슈퍼도 없고 백화점도 없었어. 백화점도 없다고 슈퍼는 있었어. 백화점도 없는 때에 회원제를 생각했어요. 이거는 천재 아니면 바보야. 그렇죠? 그때 회원제를 생각했다. 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 회원제를 했느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안하고 발상에 전환을 한 게 회원제예요. 야, 회원제한테 혜택을 돌려. 혜택을 주자. 그러려니까 원가를 높인 거예요. 왜? 원가를 높이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가 200원짜리 갖고 좋은 품질 나올 수 있나 없나? 나온다면 거짓말이니까 획기적인 기술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원가를 높였어요. 연구력을 높였다고. 그래서 친환경 고품질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1등 제품이 그래서 나온다. 자, 그런 다음에 가격을 7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싸게 납품하기로. 합리적으로 납품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게 틀을 깬 거야. 너무 중요해. 세상 천지 공장이 지금은 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1959년도에 공장이 소비자랑 직접 거래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달 날아가는 것보다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달 날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공장이 소비자랑 직접 거래를 할 생각을 했을까? 굉장한 생각이에요.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에 직거래를 하면 뭐가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고. 중간에 광고 유통이 없어진다고. 없앨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절감된 거를 보너스로 소비자한테 돌려줄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의 틀을 깨지 않았으면요, 저희 삶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일이 세상 천지 어디 있나? 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자, 여러분들, 우리 김윤희 사장님, 짜장면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옆에 있는 실경이 친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입소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버즈 마케팅. 네. 우리 같은 소비자는 사람은 좋건 나쁜 거든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근질근질해 미쳐. 막 여자분들은 그런 데문에 한참 얘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이따 전화로 다시 얘기하자 이런 데입니다. 얘기가 안 끝났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리치와 제이는 이거를 비즈니스화 시켜줬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얘기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아유, 진우 사장님, 이마트에서 1+1 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걸로 끝? 아무 일 안 벌어져. 그죠? 아무 일 안 벌어져. 야, 저기 짜장면. 저 영화. 요번에 오징어 게임 봤어? 거의 1조를 벌었대. 그거 보자. 삶이 변해요? 아무 일 안 벌어져. 아무 일 안 벌어져. 왜?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메는 그걸 어떻게 시켜줬어요? 사업화로 시켜줬어요. 그 사업화가 뭐예요, 방법이? 연결이에요, 연결.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요? 회원제기 때문에. 누가 가입한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연결시켜줄 수 있다고. 근데 불특정 다수는 연결을 못 시켜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연결을 시켜? 모르잖아. 근데 회원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연결시켜주기로 했어요? 소비자한테. 입소문 낸 소비자한테.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입소문 내고 있었다니까? 근데 아무 일 안 벌어졌던 이유는 이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의 틀을 깬 사람이 누구다? 리치와 제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깼어요.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버렸어요. 이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리치와 제이가 이 생각의 틀을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꿀 수가. 그러려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앞만 설명해줘도 생각이 고정된 틀에 있으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앞만 얘기해도. 메가폰으로 막 크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생각의 틀이 안 바꾸기 때문에. 근데 생각의 틀이 바뀌면요. 세상 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란 특종 세상 TV 프로그램 있죠? 거기 나와야 돼, 이게 사실은. 그죠? 그 정도로 대단한 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의 본질의 틀이 있어요. 이건 뭐죠? 자유예요. 자유경쟁이라는 거야. 자유경쟁. 자유경쟁은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자유는 좋은데 결과가 승자 독식이야. 잘하는 놈이 다 가져가. 그래서 양극화가 나와요. 자본주의는 괜찮은데 혼자만 살아, 지만. 나만 먹고 살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아닌 거 우리 다 이미 결과 알잖아요. 자본주의는 좋은데 결과가 승자 독식이야.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꾼 게 뭐예요? Helping people.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살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혼자만 경쟁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서로 도와서 같이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속에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출발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승자 독식은 제로섬이라고 하죠. 제로섬. 제로야, 그냥 제로. 제로섬. 이거를 우리는 플러스섬이라고 해요. 플러스섬 뭔지 아세요? 제로섬은 정해져 있어. 근데 어떤 놈이 다 가져가면 나는 요거 갖고, 이게 5%가 다 가져가고 95%가 5%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이에요. 파이가 정해져 있어. 그럴 때는 서로 경쟁해서 5%가 이 땅땡이도 한 10%가 나머지 다 갖고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 95%가 5% 갖고 싸우려니까 삶이 빡빡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이 플러스성은 뭐냐면, 희한하게도 시장이, 출발은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확장돼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플러스성, 더해진다. 돼요. 방법이 근데 뭐라고요? 서로 도와서,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이걸 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치와 제이가 생각한 이 자본주의의 틀을 깬 건 뭐냐면 서로 도와서 시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함께 사는 방법. 그래서 리치와 제이가 보완해낸 자본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자본주의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만 사는 거라고. 말 똑같죠? 산, 송장.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송장이 살았어.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원래 말이 안 돼요. 근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자본주의 속에서도 같이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도우며, 도와서.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은 이 생각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거 파는 거지. 아이고, 너만 잘 되려고 그러지. 너 나 때문에 뭐 이익되는 거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함께 도와서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잘 되는 거라고. 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아메이가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플랜을 만들어 놓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놔도 그 뭐 있을 것 같은데. 너 숨기는 거 뭐 있지? 이렇게 본다고. 생각의 틀을 깨야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한다고 다음 시간 낙타 얘기해야 되는구나. 참 오늘 낙타 얘기는 할게요 오늘. 그래서 낙타 얘기로 넘어갈게요. 요게 깨지지 않으면 아마 이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이 안 바뀐다. 근데 아메이를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을 이 네 가지의 조명에서 틀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보여요. 그러면 아메이가 가치가 뭔지, 아메이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에휴 맨날 돈 얘기나 하고 너 그냥 팔로나 다니고 이상해. 김춘경은 왜 맨날 공원이 나가고 맨날 엉뚱한 데 가 있고 뭐 명함이나 돌리고 있고 왜 저런 짓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틀로 보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좋은 기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 한 번 가서 안 되면 또 가줘야 돼. 두 번 가서 안 되면 또 가줘야 돼. 왜? 같이 살려니까. 같이 살려니까. 안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표현한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자로 좀 쓸게요. 쉽게. 이게 배려라는 말. 한글로 하니까 배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짝이에요. 짝배. 우리 짝기 전미정 선생님 짝. 요건 생각하려. 무슨 말이죠? 짝을 생각한다. 짝을 생각한다는 말이 배려예요. 우리 생각 없이 살잖아.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생각만 있잖아. 나만 잘 되면 되지. 무슨 짝이야. 내 이웃이 뭔 필요야. 이웃은 아파도 상관없어. 나만 안 아프면 돼. 그죠? 이건 배려가 아니야. 뭐를 생각한다고? 내 짝, 내 남편, 내 이웃, 내 친구를 생각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너무 맞아요. 받아 적으세요. 이건 너무 멋져. 이게 암이에요. 배려는 목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배려예요. 우리는 목전의 이익에 약하잖아요. 지금 당장 이익이 보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죠. 목전의 이익이 여기 바로 이익이야. 요거 하면 이익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름에 폐수 버리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왜? 목전의 이익이거든. 근데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상대가 피해를 보잖아. 그건 배려가 아니라고. 그래서 목전의 이익,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 니치와 제이는 목전의 이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품이 이렇게 좋으면, 이거 청판도매 소매, 백화점에 팔면 당장 이익이 나오죠. 근데 그 목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방법으로 했다고. 돈 한 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답답한 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 제품 가지고 한번 기회를 활용해서 당신의 꿈을 한번 이뤄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말도 못 알아듣지. 행동은 또 얼마나 느려? 에? 왜 이렇게 답답해? 이제 이해되시겠죠? 목전의 이익을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판도매 소매를 하는 게 낫지. 마트에 갖다 주는 게 낫죠. 이 답답한 소비자들하고 이게 제일 피곤한 방법이라. 그래서 대기업이 이거 안 해요. 대기업이 못 한다고 이거. 김유희 사장님하고 삼성하고 거래할 것 같아요? 못해. 안 해. 더 스마트하고 더 자본력 있고 그런 사람하고 찾아요. 절대 안 한다고. 그래서 목전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메이가 그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근본적인 아메이 정신입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라고. 그 마음이 아메이 마음이다. 그래서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공헌도 하고 콜드 컨택도 하고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없으면 물건 파는 게 더 빨라요. 네, 다른 거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당장의 이익이. 이게 암이에요.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 이건 뭐? 배려. 꼬드김. 똑같다니까? 비슷해. 꼬드김하고 배려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뭐가 먼저 있어요? 목전의 이익이 먼저 있어요. 비슷해. 똑같아 보여. 보기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자, 이게 가짜죠?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가짜. 이게 진짜잖아. 세상은 이게 지금도 많아 보이죠? 세상에 그러면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뭐다? 이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는 최고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리치 디보스가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돈, do it for the money.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
돈을 위해서 하면 목전의 이익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요. 돈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럼 목전의 이익 때문에 못 이겨요. 이익만 보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 암에서 성공하려면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첫 번째 얘기한 원칙.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 아니 나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게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얘기한 암의 성공 방식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배려라. Help others. 남을 도와라. 무엇보다 먼저 first. 이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먼저 남을 도와라.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암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많이 도우시면 돼. 마음이 좀 아프고 속상해도 더 도우세요. 더 도우세요. 한 번 더 가고.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하고 그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암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갖고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맞아. 돈을 위해서 사주면 안 돼. 많이 도와야 돼. 그러면 성공 못해요. 여기까지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뭐 해라? Go for it. 그걸 계속해라. 언제까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Go for it. 계속해라. 계속해라. 끝까지 견뎌라. 이게 아메이의 성공 원칙입니다. 네, 결론 내겠습니다. 낙타 이야기. 한 유태인은 지혜로워요. 이 유태인 이야기거든요. 유산으로 어떤 부유한 아버지가 유산으로 17마리 낙타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삼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큰아들한테는 17마리의 2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17마리의 3분의 1을 주고 막내한테는 9분의 1을 줘라. 이거 수치상으로 계산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왜? 홀수가. 이게 홀수라 이게. 자,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17마리 해야죠? 그럼 얼마예요? 17 곱하기 2분의 1은 8마리 반. 이거 줄 수 있어 없어? 8마리 반이야. 자, 이거는 5.6마리. 한 마리, 5마리 주고 6등분, 10등분해서 6개 줘야 돼. 줄 수 있어 없어요? 자, 이건 더 어렵죠. 가능해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갖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현자,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해줬어요. 방법을. 들어보니까 이래? 그러면 내가 가진 낙타 한 마리를 줄게. 내가 가진 낙타 한 마리 줄게. 지금 뭐 생각나세요? 플러스 선 생각나세요? 네. 내가 가진 낙타리 한 마리를 줄게. 그럼 몇 마리를 했어요? 18마리 곱해볼게요. 2분의 1은 9마리. 3분의 1은 6마리. 9분의 1은 이거 합치면 몇 마리? 17마리. 한 마리를 더해서 18마리를 가지고 나눴는데 몇 마리? 17마리. 정확히 나눴죠? 한 마리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가져가요. 다시 가져가요. 이해되세요? 누구 걸 뺏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저게 되려면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되죠.
자, 김실종 사장님이 지금 우리 김윤희 사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야, 네 삶을 한번 바꿔봐. 네 삶을 한번 바꿔봐. 내가 가진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김윤희 사장님 막 성장을 해요. 삶이 바뀌어요. 꿈을 이루어요. 우리 슬이가 막 잘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낙타 한 마리 가져오면 되죠.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나눈 거죠. 이게 플러스입니다. 경쟁이 아니라고. 누군 걸 뺏는 게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에 이게 없습니다. 너무 지혜롭지 않나요, 이 노인? 너무 분란도 없고 서로 유언대로 서로 문제 없이 다 나눠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이게 아메이상입니다. 이게 해결책이다. 내 삶의 진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솔루션과 아메이를 풀어나가는 것, 아메이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메이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 낙타 한 마리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서로 뺏고 뺏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이 아메이 가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세상하고 똑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관성대로 생각이 똑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안 보여요. 낙타 한 마리가 안 보인다고.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 아메의 가치가 굉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제가 가진 이 낙타를 왜 자꾸 주려고 할까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렇지!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 부천 그룹도. 자,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윤희 사장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리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타 한 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 여기서 보이니까, 다 보이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났으니까 저 애프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니까 어디부터 할까, 오늘은? 부천부터 할까요? 네, 부천부터 음서고 하고, 네, 애프터 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부천의 ABO 김시경입니다. 조금 늦었어요. 오늘은 호수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은 차에서 듣긴 했는데 이지영 사장님 강의 뒷부분만 살짝 들긴 했는데 오메가3 잘 먹으라. 네, 그거 잘 챙겨 먹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 먹고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태현 사장님 지금 마지막에 그 낙타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다시 17마리지? 근데 정말 저는 이거를 하나를 빼야 되나? 이거 어디 보여야 어디 돼? 갔어? 화면이 안 보이긴 하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빼야 되나 했는데 사실 그니까요. 제 생각이 아직도 멀었다. 들리시죠? 많이 배우고 또 배워야겠다. 진짜 아메이 사업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 안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지? 어디 갔어? 진짜. 안 보여. 이걸로 할까? 소리는 들려요. 윤희 씨 하셔도 돼요. 소리 들리네. 안녕하세요. 저 김윤희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생각의 그런 틀을 바꾸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배웠고,
근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시니까 열심히 잘 실경 사장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큰한 그룹 비즈니스는 찾은 데가 아무 데도 없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만져. 찾질 못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을 시켜줬다는데 정말 너무 고마운 마이너스성이 아니라 플러스성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 낙타 한 마리 받은 게 아니라 낙타 여러 마리 받은 느낌?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을 했는데 18마리 제가 다 받은 느낌? 소리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첫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널 데뷔어 박진호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즐겁고, 먼저 해주신 그 이장 사장님 혈행 관련해서 저도 혈행 나이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아직 못 끊어서 예, 끊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가끔 먹다 보니까 먹어져서 이게 또 술이 또 안 좋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랑 같이. 그래서 좀 줄이면서 오메가3 좋은 기름 먹으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상환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이 리치와 제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한 번 더 느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몇이나 됐을까. 그 당시에 오히려 바꿨기 때문에 지금의 아메이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에 낙타 희연님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계산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국가 나와서 단순 계산인데 숫자 나오면 살짝 붙어먹어가지고 뭐지? 저는 한 마리를 죽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추가할 생각을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의 틀을 좀 깨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정말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2달 집중해서 결과 만들어내서 싱가포르랑 크루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SP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미팅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이게 행복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이재영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혈관 건강, 제가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으니까 더 많이 와닿았고, 꼭 먹어야 될 영양소를 딱 집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임창원 사장님 강의에서 정말 기준 없이 산다라는 게 얼마나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약간의 각도가 틀어진 게 처음엔 표시 안 나는데 끝까지 가보면 확 각도가 벌어지잖아요. 이 기준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파는 우물이 정말 물이 나올 우물인지 내가 열심히 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이 안 나오고 나는 곡괭이질만 하고 끝나는 삶을 사는 거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 우물을 팔 때 이 우물에서 내가 원하는 물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그 생활 패턴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낙타는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플러스 썸에 활용 점점의 그 적인 것 같아요. 그 뭐죠?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먼저 주는 그런 상대가 잘 되기는 정말 저도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더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제품을 권할 때는 상대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실제적으로 잘 표현해서 그래서 행복을 확장시키는 ABO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너무 같이 해서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미정 사장님이 좀 강의 준비하고 우리 또 박진호 사장님이 또 다른 가능하시면 이제 이렇게 서로 두 가지를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구호하고 마칠게요. 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보이스피 싱크 화이팅으로. 자, 구호 준비. ST 싱크 화이팅! 자,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부끄러워.